T가 3000, ABG의 3패 6.9, P어트 60, BC어트 60을 오투 세트레이션 83이요. 미련한 친구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라? 롱리디마도 와있고 복수도 많이 쳤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을까? PABG 이상 FiO2 0.6에서 PO2 65, PCO2 50으로 하이폭시아였으며 엑스레이에서는 레프트 폴모나리 에데마를 보였습니다. 즉시 다이유렉티스를 투여하고 벤틸레이터를 어플라이했는데 에데마는 더욱 어그라베이션되어 POD 3일째 익스파이어였습니다. 내부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술 중 투여 수액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무슨 수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 저하엽의 중량이 혹시 전이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쪽을 먼저 열었습니다. 프로진했는데 캔서는 아니라고 해서 우측 정맥 절제술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대전이 심해서 피가 많이 나왔어? 예, 조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피를 줘야지 왜 물을 들어붓고 물에 빠뜨려 죽여? 그 수술하고 3일 만에 죽었다고? 차 선생 이 들어간 건 많은데 왜 오줌은 1000cc밖에 안 나왔어? 처음에 하이포볼리믹 시약 상태에서 심파틱 톤이 증가되어 바소 컨스트릭션 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환자는 아데노시아였으므로 알지 못할 호르몬al 이펙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ECM가 뭐야? 익스트라코포리얼 멤브레인 옥시제네이션. 심부전이나 호흡부전 시에 모든 일반적인 치료가 실패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없으면 우리 인공 심폐기를 써도 무관합니다. 그래? 아 근데 왜 안 써? 이거부터 좀 보시죠. 기록대로 환자는 포타슘이 주사되기 전 O2 세츄레이션이 먼저 감소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는 차 선생이 오도한 포타슘 인젝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90 이상이었던 O2 세츄레이션이 70 이하로 급격히 감소됐고 그 뒤에 어레스트가 와서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먹기 전에 호흡이 먼저 멎었다 그 얘기인가? 그렇죠. CPR을 그만큼 계속했는데도 하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타슘 30ml를 한꺼번에 주사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환자는 여기 기록대로 분명 심장이 먹기 전 호흡이 먼저 멈췄고 그렇다면 사망 원인도 포타슘 인젝으로 인한 어레스트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호흡 정지 때문인 거죠. 아 그렇다면은 차 선생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 아니야? 그 하이폭시아, 그 산소가 모자라 가지고 디스프니아가 온다든가 뭐 시아노시스가 와서 심코프에 빠질 수 있는 질환 중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되게 이제 그 엘빌러 캐필러리가 있는 엘빌러라든가 혹은 인터스티셜 그 세포 간질 사이에 그 씨름 같은 것이 그리고 파이브로네겐에 없는 씨름 같은 것이 이렇게 불구스러움하게 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에데마, 펄모리 에데마. 그래서 이제 이게 기침을 할 때 보면은 드라이 기침을 하긴 하는데 분홍 색깔의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또 로토페니아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심한 때는 시아노시스 와가지고 또 말초에 에데마도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심장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비심장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심장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선천성 크로닉 먼저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뭐 TGA라든가 TOF 이런 것들이 동정맥이 섞인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면은 아이젠맹그 신드롬이 될 수도 있는데 VSD 같은 경우. 혹은 또 이미 아이젠맹그 신드롬이 됐다든가 혹은 또 펄모너리 베인처럼 그 펄모너리 그 혈관 내강이 증식됐든가 혹은 좁아져 가지고 하이퍼텐션. 그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됐을 때 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알베올라의 그 있는 혈관의 그 벽에서 그 시름이 알베올라로 빠져나와 가지고 물처럼 고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 산소하고 타산가스를 바꿀 수 없는 그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데마가 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심장병에 의한 것이 있고 비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트라우마가 있다. 그 하이폭시아 원인. 트로케어가 찢어져 가지고 이 여기에 텐션 뉴모스렉스가 생겼다든가 혹은 또 텐션, 공기. 기흉 그리고 또 혈흉 이런 것 또 에퓨전 같은 것이 이제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알베올라에 산소를 공급 못 해주니까 그걸 하이폭시아가 오고 이런 그 트라우마가 직접적으로 펄모너리 에데마에 관여했다는 그 증거는 없지만은 그 비시민성으로서 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캐필러리의 그 페네트러빌리티 투과성 이 증가되는 질환이 있다. 예를 들어 뉴모 코니오시스 같은 진폐증 같은 경우에 그 간질이 그 폐 세포의 간질이 파이브로시스가 된 것인데 석탄, 성명, 규산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캐필러리 페네트러빌리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증가. 결국 그 펄모너리 그 에데마 이렇게 알베올라에 그 시름 같은 것이 차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시민성이라기보다도 비시민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비시민성으로서는 캐필러리 페네트러빌리티가 증가하는 뉴모코니스 말고도 목고산지대에 가서 산소가 적어지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세레브럴 데미지라든가 또 거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그 수술방에서 그 오버로 된 것이다. 즉 프리로드를 넘어 이렇게 많이 넣어준 것이다. 볼륨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웃풋가 떨어질 수도 있다. 키드니에서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출혈이 된 사람이 이제 그 레닌 엔지오텐신 그 시스템이 작동되면은 교감 충분히 흥분해 가지고 알파는 수축하고 베타는 이완해 가지고 키드니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린 아웃풋가 떨어지는 것이고 에데메가 그래 생기는 것이고 혹은 또 아드레날 글랜드에 캔서 같은 것이 생겨도 역시 이제 그 알도스테론이 분비된다든가 혹은 또 ADH 호르몬이 분비되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유린은 나가는 것이 감소돼가지고 펄모너리 에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에데마가 생기면 일단은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문부의 그 이오타라든가 펄모너리 아터리의 그 음영이 확실히 커지고 양측 폐에 보면은 흉수가 좀 차 있고 심장 쪽 커 보인다. 그 검사는 이제 PCWP하고 BMP 검사를 하는데 PCWP라는 것은 이것이 18mm 이상 되면은 시민성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BMP도 100 피코그램 밀리리터 이상 될 때는 시민성으로 보는데 BMP는 이제 그 엔티프로 BMP와 같은 것이다. 즉 레프트 벤트리클의 하트 페일러가 왔을 때 그 레프트 벤트리클의 혈압 같은 게 높아가지고 그 심근육의 피로도에 나오던 물질인데 불인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고 PCWP도 18mg 이상 될 때 심민성으로 보는데 이것은 펄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 쇠기압이다. 그래서 수완간즈 도자술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
치료는 뭐 심장에 기인한 것은 무슨 산도부터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동정맥이 이렇게 융합된 거라든가 혹은 또 펄모너리 아터리가 이렇게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를 줘가지고 일단 느려주기도 하고 또 뭐 실레다페 같은 다이어틱스를 넣어가지고 펄모너리 혈관을 느려주기도 하고 딜레이터.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베소딜레이트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틱을 써가지고 이제 펄모너리 그 에드마에 그 물기도 빼주고 산소도 주고 베소딜레이트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레다페처럼 동시에 혈관을 이렇게 늘려줌과 동시에 또 카디악 압도 늘려줘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승합제도 뭐 아이브를 동시에 하고 비시민성인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뭐 트라우마에 의한 걸로 의심되면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또 뭐 액트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신드롬의 가장 대표적인 캐필러리 퍼니트레이트가 증가한 뭐 진폐증이면 진폐증에 대한 치료 그리고 뭐 고산지대 뭐 세레브럴 데미지 또 너무 많이 물을 줬으면 좀 이렇게 빼줘야 되고 키드니 기능이 감소됐으면 키드니에서 다이어틱 하는 기능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걸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폭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펄모너리 에데마를 공부했는데 여기에는 시민성에는 이제 스텐트도 포함된 거예요. 스텐트 해가지고 심장에 그 발발 떨기만 하고 어떤 그 로드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한 경우에 줄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장이 잘 카디악 압도제대 못 해주니까 펄모너리 쪽에서 이제 그 에데마를 이렇게 쌓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그 비신민성인 것에 의해 가지고 먼저 폐가 이렇게 그 펄모너리 에데마가 이렇게 더 심해져 가지고 폐가 먼저 폐에서 공기 중에서 산소 공급하는 양이 적어 가지고 21%가 산소가 적다 보니까 CO2가 많아지는 것이고 폐하가 떨어지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타슘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어레스트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망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소의 그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이 동맥에서는 100%고 정맥에서는 77%인데 이것이 83% 떨어지고 시아노시스가 오고 했는데 그때 포타슘 검사해보니까 뭐 기준치가 3.5 내지 5.3인데 뚝 떨어진 뭐 2다. 그래가지고 포타슘을 뭐 30ml 이크벌로 들어갔다가 리터를 갖다가 뭐 슈팅했으니까 죽었다. 물론 이것을 1시간 동안 천천히 슈팅해야 되지만 이렇게 포타슘으로 인해 가지고 슈팅해 가지고 어레스트가 된 것은 마사지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 그 전에 이미 펄모너리 쪽에서 산소 공기를 통해서 산소 공급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인한 그 하이폭시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포타슘을 IV하기 전에 우선 그 헤모글로빈의 옥시겐 세츄레이션이 얼마인가, 그래서 83으로 이하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포타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트가 어레스트가 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폐가 이미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졌다. 즉 익스트라 카디오 그 질이라고 할까 뭐 비시민성 질환에 의해서 폐가 멈춘 상태에 가 먼저 선행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